정리 못하는 이유, 게으름이 아닌 이것 때문이다. 그대들은 방이 어질러진 사람을 보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게으르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본성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감추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풀어보려 한다.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변명을 해왔다. 방이 좁아서, 시간이 없어서,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핑계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게으른 것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지낸 세월 동안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부지런한 이들이 많았다. 일은 열심히 하고 사람은 성실하게 대하며 맡은 바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유독 자기 공간만은 정돈하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종이가 쌓여 있고 방 한편에는 며칠 전 벗어둔 옷이 그대로 있으며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면 한참을 뒤적여야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책했다. 나는 왜 이것조차 못하는가?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미루는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가? 그 자책이 쌓이면 결국 포기로 이어졌다.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정리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게 내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집에 오면 미리 정리하느라 허둥대고 정돈된 공간에 가면 괜히 위축되며 정리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보았다. 그들은 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손을 뻗으려 해도 마음 어딘가에서 멈춰 섰고 치우려 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막상 시작하면 금방 지쳐서 중단하곤 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몰랐다. 다만 정리가 자꾸 미뤄질 뿐이었고 그렇게 미루는 자신을 탓할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오래 보며 깨달았다. 정리를 못하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딘가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리 정리를 해도 다시 어질러지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다시 미루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그대들은 정말로 정리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리 앞에서 멈춰 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나는 유배지에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은 대체로 두 가지 모습을 보였다. 하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모으는 사람들이었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며 언젠가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물건을 남겨두었다. 방 한편에는 읽지 않은 책이 쌓여 있고 서랍 안에는 언제 샀는지 모를 물건들이 가득했으며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다른 하나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정리를 시작하려 해도 금방 포기하고 조금 치우다가도 다시 내려놓으며 차라리 어질러진 채로 두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여겼다. 이 두 부류는 겉보기에는 달라 보였지만 나는 그들이 같은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선택을 회피하는 마음이었다. 정리정돈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을 남길 것인가, 버릴 것인가, 여기에 둘 것인가, 저기에 둘 것인가, 지금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그런데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선택 앞에서 멈춰 섰다. 선택을 내리는 순간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고 잘못 선택하면 후회할 것 같았으며 선택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미뤘다. 일단 쌓아두고, 일단 놔두고, 일단 나중으로 돌렸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 물건은 계속 늘어났고 공간은 점점 좁아졌으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왜 버리지 못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들은 선택을 통해 무언가를 확정짓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버리면 정말로 없어지고, 남기면 그것을 책임져야 하며, 정리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정을 미루고 답을 유보하며 확실한 것보다는 애매한 상태로 두는 것을 편하게 여겼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태도가 공간에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은 곧 정리되지 않은 선택들의 흔적이었고, 쌓인 물건들은 미뤄둔 결정들의 무게였으며, 어질러진 공간은 회피해온 마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선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손이 느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늘 책상 위에 종이가 쌓여 있었고, 붓과 벼루는 제자리에 없었으며 먹물이 마른 채로 굳어 있곤 했다. 처음에는 그가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부터 글을 썼고 밤늦도록 책을 읽었으며 부탁받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다. 다만 그의 공간만은 늘 어수선했다. 쓴 종이와 쓰지 않은 종이가 섞여 있었고, 필요한 책과 필요 없는 책이 함께 쌓여 있었으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정리를 하지 않는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했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며, 정리하는 시간에 차라리 글을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알았다. 그는 정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라는 선택 앞에서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리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 같았고, 중간에 멈추면 더 어질러질 것 같았으며, 완벽하게 정돈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사람도 보았다. 그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낡은 옷도, 깨진 그릇도, 쓸모없는 나무 조각도 모두 언젠가 쓸 수 있다며 쌓아두었다. 그의 방은 점점 좁아졌고, 살아가는 공간보다 쌓아둔 물건이 더 많아졌으며, 정작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쓰지도 않는 것을 왜 그리 쌓아두는가? 그러나 그는 버리지 못했다. 버리는 순간 정말로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고, 아까운 것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불편했으며, 무엇보다 버린다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계속 쌓아두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물건들 속에서 점점 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두려워하거나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시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단 손을 대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미뤘고,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쌓아두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손을 멈추게 했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했으며, 결국 공간을 어지럽힌 것이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선택 앞에서 너무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정리정돈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부지런함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 차이였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선택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빠르게 구분했고, 버릴 것은 주저없이 버렸으며 남길 것은 제자리에 두었다. 그들에게 정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삶의 일부였으며 마음을 정돈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반면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모든 선택 앞에서 오래 고민했다. 이것을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저것을 남기면 공간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지금 정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손이 멈췄고, 손이 멈추면 다시 미뤄졌으며, 미뤄진 것들이 쌓이면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보며 깨달았다. 정리를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오랜 관찰 끝에 하나의 답을 얻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버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은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신중해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선택을 믿지 못하니 선택을 미뤘고, 선택을 미루니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모든 것이 애매한 채로 남았다. 그래서 그들의 공간은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곧 유보된 선택들의 집합이었고, 미뤄진 결정들의 흔적이었으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나는 또한 알았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완벽을 추구했다. 정리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간에 멈추면 의미가 없다고 여겼으며,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으니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쪽을 택했고, 손을 대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다고 여겼다. 이것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 그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시작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틀릴 것 같으면 도전하지 않으며, 실패가 두려워 안전한 곳에 머물렀다. 정리되지 않은 방은 그들이 삶 속에서 회피해온 선택들의 총합이었고, 미뤄온 결단들의 무게였으며, 자신을 믿지 못해 움직이지 못한 시간들의 흔적이었다. 그러니 정리정돈을 못하는 것을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책임함으로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며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며,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선택할 용기를 내지 못한 마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정리정돈의 문제를 풀려면 공간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간을 치워도 다시 어질러지고, 아무리 물건을 버려도 다시 쌓이며, 아무리 다짐을 해도 다시 미루게 된다. 정리정돈을 못하는 본성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신뢰의 부족이었고, 그 부족함이 선택을 회피하게 만들었으며, 회피가 쌓여 공간이 어질러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를 못하는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것을 보았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을 충분히 자책해왔다. 나는 왜 이것조차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왜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으니 더 자책했으며, 자책이 쌓이니 더욱 손을 대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악순환이었다. 본성을 바꾸려 할수록 더 움츠러들었고, 움츠러들수록 더 정리하지 못했으며, 정리하지 못할수록 더 자신을 탓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라. 대신 그 본성을 다르게 바라보라. 정리를 못하는 것은 그대들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들이 선택에 신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그대들만의 방식이다. 다만 그 방식이 공간을 정돈하는 일에는 맞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정리를 잘하는 사람처럼 되려 하지 말라. 그들의 방식이 옳고
그대들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간이 정리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지 말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시작하라.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 전체를 정리해야 하고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어야 하며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은 책상 한 모퉁이만 치워도 된다. 내일은 서랍 하나만 정리해도 된다. 모레는 바닥에 놓인 옷 한 벌만 개켜도 된다. 작은 선택 하나가 쌓이면 결국 공간이 조금씩 정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일이다. 언젠가 쓸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으며 추억이 담긴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 공간은 계속 좁아지고 물건은 계속 쌓이며 선택은 계속 미뤄진다. 그러니 하루에 하나씩만 버려보라. 오늘은 낡은 종이 한 장, 내일은 입지 않는 옷 한 벌, 모레는 깨진 그릇 하나. 작은 것부터 버리다 보면 버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선택이 가벼워지며 선택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정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정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리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이 깔끔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 정돈된 공간을 만들려 하지 말라. 그대들 스스로 편안한 공간을 만들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어수선한 공간이 편하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만 그대들이 지금 불편하다면 그것은 공간이 어질러져서가 아니라 그 공간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책을 멈추라. 그대들은 게으르지 않다. 다만 선택에 신중할 뿐이다. 그 신중함을 인정하고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며 완벽을 내려놓으면 공간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정리는 공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을 내려놓으면 공간도 따라서 정리되고 공간이 정리되면 삶도 조금씩 가벼워진다. 정리정돈을 못하는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그대들이 공간과 평화롭게 지내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았다. 그 중에는 방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람도 있었고 늘 어질러진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공간이 정돈되어 있으니 마음도 편할 것이고 물건을 쉽게 찾으니 시간도 아낄 것이며 깔끔한 환경에서 사니 삶도 질서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공간의 정돈 여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도 마음이 불안한 이들이 있었고 정리를 못하는 사람 중에도 평온하게 사는 이들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하는 마음이었다. 정리를 잘하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어지러지면 견디지 못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으며 완벽한 질서가 무너지면 불편해했다. 그들에게 정리는 평화가 아니라 강박이었다. 반면 정리를 못하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공간은 어수선했지만 마음은 여유로웠고 물건은 흩어져 있었지만 삶은 조화로웠으며 정돈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도 자기만의 질서를 찾아 살았다. 그들에게 정리는 목적이 아니라 삶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나는 이것을 보며 깨달았다. 정돈된 삶이란 정돈된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간을 깔끔하게 해도 불안하고
마음이 정돈되어 있으면 공간이 어지러워도 편안하다. 그러니 그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정리된 공간인가? 아니면 편안한 마음인가? 만약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편안한 마음이라면 정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정리를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남들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며 완벽한 공간을 만들려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 다만 그대들이 편안한 방식으로 살면 된다. 어떤 사람은 깔끔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약간 어수선한 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물건이 많은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것은 모두 옳다. 그대들의 방식이 바로 그대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라. 정리를 못하는 것과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정리를 못하는 것은 선택을 회피하는 것이고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을 내린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정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을 떳떳하게 받아들이라.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말며 그저 그대들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정리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 어딘가에 걸린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때는 공간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그대들을 멈추게 하는가? 선택이 두려운가? 실패가 무서운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 불편한가? 그 마음을 알면 정리는 저절로 시작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 쓸모없는 물건도 정리했고 불필요한 생각도 정리했으며 놓아야 할 집착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 정리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놓아줄 것인가? 무엇에 의미를 둘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 삶이 만들어지고 삶이 만들어지면 공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정리정돈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라. 정리를 잘하는 것이 훌륭한 삶의 조건이 아니고 정리를 못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의 증거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돈된 공간에서든 어질러진 공간에서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치며 깨달았다. 정돈된 삶이란 깔끔한 공간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며 그 평온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에서 온다는 것을. 그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며 그대들만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살기를. 정리정돈을 못하는 것은 그대들의 약점이 아니라 그대들의 방식일 뿐이다. 그 방식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정리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도 정돈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